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뉴런과 신경교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뉴런이 바로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되고 신경의 기본 역할인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게 바로 뉴런입니다. 뉴런 사이사이에는 뉴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신경교세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신경교세포는 신경아교세포라고도 불리우고요. 영어로는 글리얼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교세포는 중추신경계 CNS에 존재하는 신경교세포들이 있고 PNS, 말초신경에 존재하는 신경교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S,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아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물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뉴런의 사이사이에 위치해서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앞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빨갛게 그려놓은 거는 혈관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렇게 녹색으로 그려놓은 거는 뉴런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혈관과 뉴런 사이에 바로 성상세포, 아스트로사이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성상세포는 물론 이렇게 세포체의 핵을 갖고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돌기들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 돌기 모양이 마치 이제 풋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의 모양과 같아서 이렇게 풋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돌기들을 이렇게 주위로 뻗어가면서 이 혈관과 이 뉴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위치하면서 뉴런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돌아와서 아스트로사이트의 두 번째 역할은 BBB라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는 혈, 뇌,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성상세포는 이 BBB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혈관의 한번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제가 미리 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얘는 바로 이제 혈관을 그린 거고요. 캐필러리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얘가 바로 아스트로사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뇌에 있는 캐필러리의 구성을 한번 보자면 일단 엔도셀리얼 셀이 존재를 하고 있겠죠. 내피세포가. 그리고 그 엔도셀리얼 사이사이는 타이트 정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투과성을 조절을 해주죠. 뇌는 아무 물질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 정션을 통해서 그 투과성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도셀리얼 이 바깥쪽으로 하나의 막이 존재하는데 얘가 바로 베이잘 라미나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결합 조직으로 커넥티브 티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성상세포의 다리 모양의 프로세스를 풋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아스트로사이트. 그래서 얘네들 이 세 개의 층이 바로 여기죠. 이렇게 세 개의 층이 BBB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뇌는 중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 들어오는 물질들이 무분별하게 뇌로 유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걸러주는 장벽이 하나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아스트로사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스트로사이트의 세 번째 역할은 포타슘의 완충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더 버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뉴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기본 역할은 바로 신호 전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고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축삭을 통해서 축삭 말단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뉴런을 설명할 때 신호 전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세포들은 신경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소듐 포타슘 채널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듐 포타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바로 ATPase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듐 이온과 포타슘 이온을 이동시키게 되죠. 소듐 이온은 안에서 밖으로 3개의 소듐 이온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포타슘은 밖에서 안으로 2개의 포타슘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즉 소듐 3개가 밖으로 나갈 때
포타슘 2개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세포 내는 상대적으로 포타슘의 농도가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기적인 자극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소듐 채널이 열리면서 소듐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 이것들이 축삭을 따라서 축삭 말단까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호 전달 과정인데요. 이 신경세포 안에 포타슘의 기본 저장량은 어느 정도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호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체에 포타슘이 너무 증가한다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 신경 안에 있는 포타슘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그 조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스트로사이트 성상신경절이 하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는 이렇게 성상신경절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죠. 이 성상신경절은 쉽게 말해서 포타슘을 저장해주는 저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지금 포타슘이 너무 부족해 하면은 이제 밖으로 내보내서 신경세포 안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포타슘이 너무 많으면은 다시 성상세포 안으로 포타슘을 집어넣어서 포타슘을 저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포타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이 신호 전달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포타슘의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성상세포의 역할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것뿐만 아니고 성상세포는 네 번째로 뉴로트랜스미터, 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 뉴로트랜스미터의 항상성을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쪽에서 설명을 할까요? 제가 미리 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얘가 바로 이제 성상세포 아스트로사이트를 그린 거고요. 양쪽에는 뉴런의 대표적인 두 뉴런을 좀 그려봤습니다. 가바를 뉴로트랜스미터로 이용하는 가바널직 뉴런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억제성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글루타메이트를 만드는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글루타메이트는 대표적인 흥분성 뉴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글루코즈가 있습니다. 글루코즈,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베이트가 되죠.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쭉 따라 볼게요. 요걸 바로 해당 과정이라고 하죠.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라이시스가 분해를 뜻하는 단어고요. 이 분해의 해자,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글루코즈는 6개의 탄소로 구성되는 거고, 이게 3개의 탄소로 구성된 피루베이트를 2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해당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얘가 바로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TCA 회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과정을 거쳐서 바로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얘는 글루타메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에 해당이 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죠. 이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축삭 말단으로 와서 이제 베지클에 쌓이게 되고, 이 베지클이 막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이 되게 되면서 또 신호 전달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나온 글루타메이트가 계속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계속 신호를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조절해주는 뭔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글루타메이트는 이렇게 써볼게요. 글루타메이트는 다시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성상세포에도 똑같은 과정을 이렇게 미리 적어놨는데요. 성상세포에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뉴런 옆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남은 글루타메이트를 성상세포가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상세포는 이 글루타메이트를 글루타민으로 변화시키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GS라고 하는데요. 글루타민 합성 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오른쪽에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N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글루타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상세포는 이 글루타민을 만들어내서 밖으로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글루타민은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글루타메이트로 변화시켜주는 효소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루타메이트를 만들어내는 또 원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바로 이 글루타메이트가 바로 뉴로트랜스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성상신경절에서 글루타메이트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글루타민을 만들어내고 다시 흥분성 뉴런으로 바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넘쳐나게 되면은 얘를 다시 받아들여서 성상세포에서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항상 유지해주게 도와주는 게 바로 성상세포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이 가바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미리 이제 좀 그려놨는데요. 이제 또 비슷한 과정을 거치죠, 얘도. 근데 하나 또 차이는 이 글루타메이트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글루타메이트에서 바로 얘는 가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얘도 바로 뉴로트랜스미터의 하나입니다. 이 가바로 변화시켜주는 효소 GA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바로 변화를 시키게 되고, 이 가바라는 뉴로트랜스미터를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가바도 역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재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는 가바는 성상세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TCA 회로의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가게 되면서 이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글루타민은 가바너직 뉴런으로도 들어가게 되고 똑같습니다, 아까랑. 그래서 글루타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글루타메이트로 변환을 시키면서 또다시 이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죠. 즉, 이 성상세포는 뉴로트랜스미터를 업테이크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릴리즈, 방출을 하면서 뉴로트랜스미터의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돌아와 볼까요? 굉장히 많은 조절 역할을 하고 있죠, 아스트로사이트는. 그리고 혹시 좀 제가 설명하면서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5번째, 글리코겐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즈를 센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또 이제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바로 이 녹색으로 그린 게 뉴런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혈관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아까와 크게 다를 게 없죠. 일단 맨 위, 오른쪽에 이제 뉴런을 보게 되면은 글루코즈가 있고, 얘를 피루베이트,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 요 과정을 거쳐서 아까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만드는 그 과정을 얘기했던 거고요. 어쨌든, 해당 과정과 TCA 회로의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에너지 생산이죠. ATP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즈를 이용해서 ATP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는 바로 글루코즈의 감소를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즈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ATP의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죠. 이거를 아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글루코즈는 성상세포 안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글리코겐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뉴런에서 글루코즈가 이제 포도당이 부족하고 이제 에너지 생산량이 떨어지는 걸 감지하게 되면은 이 글리코겐에서 다시 글루코즈 포도당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즉 이렇게 과정을 밟게 되죠. 그래서 피루베이트를 거쳐서 이 피루베이트에서 이 TCA 회로를 돌아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락테이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젖산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락테이트는 이제 트랜스포터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락테이트가. 그러면 이 뉴런에는 또 락테이트를 받아들이는 트랜스포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런으로 들어온 락테이트는 이 피루베이트로 변환이 되면서 다시 이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ATP를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락테이트를 이동시키는 이 트랜스포터는 MCT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도 MCT, 한번 들어보시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상세포든 뉴런이든 혈관으로부터 포도당을 받게 되죠. 기본적인 원료인 포도당을. 그래서 그 포도당을 옮겨주는 트랜스포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거는 글러트1이라고 하고요. 성상세포도 글러트1이라고 하고, 뉴런에 있는 포도당 트랜스포터는 글러트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서 이 글루트1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성상세포로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뉴런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어쨌든 뉴런에서 이 글루코즈가 부족하게 되고 ATP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성상세포에서는 글리코겐을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에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고 피루베이트를 거쳐 락테이트를 형성하면서 락테이트를 통해서 다시 뉴런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스트로사이트는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많은 조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 5가지를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아스트로사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이 페리페랄 nervous 시스템, 말초신경에서 하는 게 바로 셀룰라이트 셀, 위성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성세포는 신경절을 둘러싸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경절을 둘러싸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경절이라는 거는 갱글리온이라고 하죠. 이것도 제가 뉴런을 다룬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간단히만 얘기 드려보자면 신경절은 말초신경에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곳을 바로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척수가 있죠. 이렇게 척수가 있고 감각신경이 이렇게 해서 척수로 들어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혹극 신경세포로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몰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바로 신경절 DRG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DRG죠. DRG는 도잘 루트 갱글리온 이라고 해서 바로 이 세포체가 몰려져 있는 여기를 바로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셀룰라이트 셀 위성세포는 이 신경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룰라이트 셀의 역할은 BBB를 제외한 BBB는 이제 중추신경에만 존재하는 장벽이 되는 거고요. BBB를 제외한 아스트로사이트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와 슈반세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이엘린, 수초라고 하죠. 수초를 형성하는 신경교세포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마이엘린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신경이 있죠.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수초라는 거는 이렇게 엑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애를 바로 마이엘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이엘린을 형성하는 세포를 바로 중추신경에서는 희소돌기 교세포,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초신경에서는 슈반세포, 슈완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써보자면 마이엘린은 엑손을 둘러싼 대부분은 이제 리피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피드와 프로테인,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절연을 통해서 솔테이터리 컨덕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바로 마이엘린이죠. 한국말로는 도약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도약전도를 하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전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서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뉴런이 있고 뉴런의 내부는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고 정기적인 자극이 오게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죠. 그거는 이제 소듐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안쪽이 이제 플러스 차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또 옆을 플러스 차지로 바뀌고 또 플러스 차지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해 나가는 건데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전도에.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마이엘린으로 감싸게 되면은 여기는 바로 이제 절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차지를 띄지 않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여기에 액션 포텐셜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도약 전도를 하면서 훨씬 더 빠른 전도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엘린 사이의 요 틈을 바로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랑비에르 결절. 자, 근데 이제 희소돌기 교세포와 슈반세포는 모양이 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여기 희소돌기 교세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뉴런이 있고 희소돌기 교세포가 이렇게 있어서 얘를 이렇게 감싸고 또 이렇게 다리를 내서 다른 신경도 이렇게 감싸게 되고요. 또 이렇게 신경을 내서 같은 뉴런을 여러 군데를
하나의 희소돌기 교세포가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좀 정리해서 여기다 밑에다 좀 적어 볼게요. 희소돌기 교세포는 한 개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여러 개의 엑손을 둘러싸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자, 슈반세포는 여러 개의 슈반세포가 한 개의 엑손을 감싸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희소돌기 교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중추신경에서 마이엘린, 즉 수초가 잘 형성되지 않는 질환을 바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합니다. 얘가 바로 다발성 경화증이죠. 그리고 이제 슈반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역시 말초신경에서 수초 형성이 잘 안 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얘는 바로 길랑바레 신드롬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한번 알아볼까요? 슈반세포는 말초신경에서 너브 리제너레이션과 관련된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포 재생과 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슈반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이제 손상된 세포들을 포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 포식작용을 하게 되고, 건강한 엑손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CNS의 나머지 두 개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펜디멀 셀이라는 신경교세포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한국말로 뇌실막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뇌실이라는 곳은 바로 CSF를 형성하고 흐르는 공간을 바로 뇌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뇌실을 주위를 둘러싼 막세포를 에펜디멀 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펜디멀 셀은 CSF의 형성과 그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얘도 역시 이제 타이트 정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한 번만 좀 그려서 대강이라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뇌가 있죠. 이렇게 뇌 중심부에 이렇게 뇌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뇌실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벤트리클 뇌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순간이 또 올 수도 있는데요. 얘가 아주 레터럴 벤트리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벤트리클이 바로 뇌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서드, 그리고 얘가 포스 벤트리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펜디멀 셀은 이 벤트리클의 이 막을 이제 구성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에펜디멀 셀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CSF가 흐르는 이제 벤트리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실리아라고 해서 요런 애가 이제 존재를 해서 이 CSF의 흐름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그려볼까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돌기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뉴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교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성상세포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벤트리클 뇌실의 이 막을 이루는 이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 사이사이에는 이제 타이트 정션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바로 신경줄기세포를 이곳에서 이제 줄기세포의 근원이 이곳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슈반세포랑 좀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말초에서는 이제 너브 리제너레이션을 그래도 담당을 해주는 게 바로 슈반세포가 되고요. 중추신경계에서는 바로 이 뇌실막 세포가 너브 리제너레이션과 좀 연관된 신경교세포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글리아 소교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는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고사이토시스, 즉 포식작용을 해주는 애가 바로 마이크로글리알 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보자면 얘는 이제 중배엽 기원의 애입니다. 대부분의 신경세포는 다 외배엽 기원이죠. 액토덤이라고 하는데 외배엽 기원인데 이 마이크로글리얼 셀만 이제 중배엽 기원이다. 이 차이점만 하나 더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경교세포 글리얼 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바로 CNS에 존재하는 신경교세포는 성상세포,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에펜디멀 셀,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얼 셀 이렇게가 존재하고 있고, 페리페럴 nervous 시스템, 말초신경에는 세를라이트 셀, 그리고 슈반세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